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추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장의 질이 좋지 못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오늘도 꽤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하락했고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지금 인도를 제외하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CCTV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일본의 회사들까지도 지금 제재를 하려고 지금 중단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당분간 관세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부분이 그나마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시켜 줬는데 일단 또 다른 측면이었죠. FOMC 의사록도 좀 살펴봐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상치 그대로 나오면서 이 부분은 시장에 큰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다음 달 금리 동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개별 종목 장세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들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손절하기도 힘들고 지금 들어가자니 굉장히 불안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에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과연 어떤 카드가 더 오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더 격화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감소세가 5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모든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줄며 월 평균 소득 증가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구시 환율이 11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오늘 오전 1달러당 위안화의 환율을 전날보다 0.0002 위안 상승한 6.8994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중국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자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고용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후춘화 부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이른바 취업업무 영도 조직을 신설해 고용 관련 정책과 취업 상황을 총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미국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상황이 지금 2061포인트대까지 바짝 올라오긴 했는데 반등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2040포인트대까지 또다시 밀립니다. 요즘에 2040포인트대를 장중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다시금 찍고 올라가고요. V자 모양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좀 막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는데 오늘은 기관이 파네요. 1,070억 원, 금융투자 606억 원, 투신 106억 원, 연기금도 덩달아 팝니다. 연기금 322억 원 팔고 은행이 2억 원 사고 보험업종에서 78억 원 사고 기타 금융 쪽에서 14억 원 사줍니다. 자, 한마디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눌려 있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웨이 사태에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어느새 44,000원 부근까지 바짝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67,800원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1,500원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이 또 빠지네요. 어제 오르더니 또 빠지면서 181,0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1.51%, 포스코 0.64%, SK텔레콤 1.78%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도 현대모비스는 올라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LG생건은 보합이고요. 네이버도 보합입니다. 하지만 KB금융,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 파일이 지금 녹음 파일이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검찰 수사 강도나 소식에 비해서는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00선 사수하고 있는데 장중에 700선도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707부터 698까지 빠집니다. 장중에 700선 살짝 무너졌었는데 700선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아랫골이 달고 내려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이 어려운 건 수급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개인만 삽니다. 1,040억 원 강하게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투신권역에서만 79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여파로 이거래일 전에 9%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1%대 반등 그리고 오늘 또다시 빠지면서 57,000원대까지 밀립니다. CJNM도 오랜만에 18만 원대가 지금 터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헬릭스믹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이 3.75%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도 반등에 성공하고요. 메디톡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52주 신저가입니다. 2.42% 빠지고 있는데 일단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악재가 지금 공시가 된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지금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휴젤도 빠지고 SK머티리얼즈도 빠지고 파라다이스, 제넥시까지 모두 빠집니다. ABL바이오만 1.9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으면서 1190원 60전, 119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한데 강하게 부러지는 모습들은 여전히 포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뭐 별로 좋지 못합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로 또 하락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금일 시장, 시진핑 주석의 방한 취소 소식 등이 좀 폭넓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지수,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 그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격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등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일단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일단 무산되었다는 소식 등이 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28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방한하는 이런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라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론을 통해서 국내 호텔업계 관계자가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중국 측이 신라호텔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라는 점이 방안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의 힘을 좀 보태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선 이 같은 소식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게도 심리적인 노이즈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실적 우려감 등에 대한 이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들로 꼽혀지는 종목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즉 중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상장한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즉 차이나 포비아, 그러니까 즉 중국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공포증이 확산되는 측면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상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신규 상장한 SNK, 일본 기업이긴 하더라도 실소유주가 이제 중국 기업이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시장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오가닉 디 코스메틱, 골든 센츄리 등 이런 중국 기업들이 하락 요인으로 좀 폭넓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선 이들 관련주들, 특히 중국 기업군으로 꼽혀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 좀 짜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분들에게는 저가 매수 일부 유효할 수도 있는 만큼 호텔 신라를 비롯한 화장품주들의 저가 매수 기회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이들 종목들 위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여러 가지 지금 이슈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볼만한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 흐름 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국의 화웨이 이슈가 이런 삼성전자 벤더들에 있어서 영향을 줬다면 또 다른 이슈죠. 일단 중국 영상 보안 업체인 하이크비전을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일단 국내 CCTV 업체들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등에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상승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우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코콤과 아이디스가 이런 관심권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콤의 경우만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 시장의 코콤, 빅바이어를 통해서 CCTV를 납품 중인 상황입니다. 주로 미국 남부 지역에 쓰이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일단 국내 CCTV 업체들, 그간 중국 업체들의 이런 중국 업체들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 힘든 상황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미국이 일단 보안 문제 등으로 일단 중국 관련 제품을 안 쓰게 된다면 국내 CCTV 업체가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코콤과 아이디스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두 종목 위주로 좀 흐름 살펴보시면서 일단 종목 가운데에서는 코콤이 아이디스의 이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CCTV 관련주들에게 있어서 미국 외에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요인인데요. 일단 국내 이런 의료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다시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아직 발의 수준이긴 하지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분쟁 및 이런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수술실에 의무화한 이런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이런 CCTV 관련주들에 있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감안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 조정 시 일부 매수 정도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권하지는 않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전략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 시 매수하신 전략으로 크게는 임하시되 일단 믿고 갈 건 실적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증권가 실적 추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그만큼 추정치가 강해진다라는 의미는 그 종목군의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선 최근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호텔 신라, 필라코리아 등 여러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는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금호석유, 메리츠 종금증권, 삼성 엔지니어링 이 네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로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실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웨이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지원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반을 뭐 만드는 회사잖아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그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인 그 O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안드로이드 OS를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글이 특허를 갖고 있는 뭐 구글 플레이라든지 크롬, 지메일, 유튜브, 구글 맵 같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24%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도 한 23%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가 추진되는 올해 원년이 중국이 화웨이의 그 성장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산업보안국이 그 관할하는 수출 관리 규제, 그러니까 EAR에 묶어둬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도 허가 없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묶어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영국, 일본에 이어서 독일, 한국 기업들도 제품 공급 중단 발표가 계속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화웨이 스마트폰의 중국 출시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던데요. 네, 이제 문제는 그 구글 혼자서만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이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퀄컴이 그 시스템 온 칩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지만 VR이라든지 AR 그리고 3월 인터넷과 연동되는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머신러닝 기능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화웨이 제품을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호환성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같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도 거래가 중단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과 같은 다른 스마트폰 그 부품 공급 업체 같은 경우에도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됐을 경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생산에도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삼성전자 그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포 같은 쪽이 오히려 득세할 가능성이 있고요. 통신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에릭슨, 노키아 같은 그 기업들이 화웨이가 갖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세계 IT 통신망 그 생태계에 혼란을 결국에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 미국이 이번에 그 제재 조치를 보면요. 미국에서 만들어낸 지적 재산권은 모두 금수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최종 가치가 미국에서 25% 이상만 유리한 것이라도 저축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사를 미국에 두지 않고서라도 하이엔드 프로세스의 연구 개발을 미국에 뒀을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암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스마트폰용 프로세스의 핵심 칩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이 칩을 기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기술 설계를 독자적으로 실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해지고요. 앞으로는 인텔의 X86과 같은 그 제품을 실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OS를 개발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파나소닉에 이어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규제 조치에 나서는데요.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하이실리콘의 제조 설비 납품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 반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13,000여 개사가 화웨이와 밀접한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700억 달러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일본도 한 66억 달러. 우리나라도 현재 100개 이상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고요. 109개 기업은 파트너사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의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면은 단기적인 그 후유증은 크겠지만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화웨이와 관련해서 다른 그 보안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화웨이를 공격하느냐, 그래서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충격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모저모 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는 막대한 손실은 지금 자명한 상황이다 보니 자존심이 아무리 세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후에는 결국에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화웨이와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화웨이 제품 거부 운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중신통신처럼 이란과 북한 제재 위반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7년간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중신통신은 미국에 10억 달러 벌금을 납부했고요.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4억 달러를 더 미국에 예탁하기도 했고요. 미국 상무부가 지명하는 감사팀을 10년 동안 받아들이기로 한 뒤에 제재 조치를 10년 늦추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왔고요. 또 인민해방군과도 연관이 돼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중신통신보다는 더 엄격한 제재 조치, 벌금 부과를 수용해야지만 되는데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타협은 없다. 그리고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고요. 중국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양 국가가 지금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둘 다 팽팽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쇼로 보고서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또한 인재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부분까지도 미국과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의 장막과 비교해서 하이테크 커튼이라는 장막이 드리우는 신냉전 시대가 됐다고들 평가하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세 폭탄이 하이테크 전쟁으로 전선이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 내 반중국 정서와 확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불공정한 무역 시행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패권 도전과 관련돼서 미국이 과감하게 강력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5G나 AI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도 자신의 핵심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내놓을 반대 강력한 조치가 아무래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경한 양 국가가 다음 달 28일, 29일이죠.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뭔가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지만 혹시나 무역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갈등이 이제 완전히 표면화가 되겠죠. 네, 정상 간의 대화로 막판
북한의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된다는 것은 양국이 다 같은 입장인데요.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까지 무역 합의를 타결짓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미국이 무역 합의 채택이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7월 중순이라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측은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7월까지 부분 충돌 속에서 8, 9월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철폐의 그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줘야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 문서의 표현을 담아줘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든지 농산물 수입 규모를 확대해주고요. 또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의 개방,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규제도 어느 정도 미국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쪽은 그런데 지금 이번 충돌이 계속되면 미국 측이 피해를 더 많이 입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2단계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3단계 경제 블록화가 찾아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내 외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30-40% 정도 됐지만 현재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이 모두 철수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지난해 세계 성장의 30%를 기여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세계 최대 그 소비 시장인 중국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의 80% 그리고 세수의 50%, 투자의 60%를 차지하는데요. 최근 1:1로 중서부 지역 개발, 또 국산품 애용운동, A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해서 충분히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중국 제품이나 중국 기업이 떠나가게 된다면 물가는 순식간에 3배가 뛰어오르게 되고요. 미국 국채 매수자가 없어지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융공황으로 인한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좀 상황을 오판하고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여유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좀 보여줄 것들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은 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신감의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는 시진핑의 말처럼 앞으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다면은 언제든 히토리와 같은 몇 장의 중요한 카드를 계속 꺼내겠다는 게 중국 생각입니다. 중국의 그 공산당 라팔스라고 할 수 있는 황구 15 같은 경우에도 최근 사설을 통해서 히토리 카드를 사용해서 미국에 어려움을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30%는 미국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제품을 미국이 히토리 없이는 생산할 수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 과정에서 히토리를 가지고 재미봤던 경험도 이런 자신감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히토류 많이 나오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무기로 지금 활용될 수 있기에 이렇게까지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히토리 같은 경우는 17개 그 원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속보다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열 전도율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나 자성,
방광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히토류를 제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광산은 대부분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히토류는 소량만 가지고도 전자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에는 히토류가 1kg 정도가 쓰이는데요. 모터용 영구 자석뿐만 아니라 배터리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풍력 터빈이라든지 LCD, LED,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 전지뿐만 아니라 로켓이나 미사일 같은 하이엔드 제품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사실 이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토류를 어떻게 국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시킨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히토류의 80%를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히토류 생산은 15,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12만 톤 정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정도인데요.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정령 공장이 없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채굴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정년 과정 속에서 환경 오염 물질들이 화학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다양한 방사능이 발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처럼 히토류 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일으킬 수가 없는데요. 히토류 산업의 체인망을 건설하는데도 최소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인 점은 세계무역기구가 2015년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쿼타라든지 수출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쓴다면은 미국은 석유나 반도체와 같은 다른 카드로 중국의 맞대응 보복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도 히토류 카드를 보이기는 했지만 쓰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시장에서 관련 주도주로 지금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히토류로 이렇게 카드를 꺼냈는데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막강한 무기가 실제로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히토류는 금이나 은처럼 희귀한 자원이 아닙니다. 생각과 달리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수출을 통제해서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충격을 주더라도 1년 이상 금수 조치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또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화 되더라도 도시 광산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요. 전자제품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히토류를 축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와서는 히토류를 적게 쓰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에어 컴프레셔 같은 신제품이 개발이 됐고 상업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에 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히토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중국이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미국도 다른 카드를 꺼낼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 멍군을 해야 되는데 받고 어떤 멍군을 또 내밀까요? 네, 지금 현재 당장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드론을 통한 해킹이나 간첩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미국 기업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겟이 되는 것은 중국 선전에 소재하는 DJI라는 회사입니다. 94%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중국 드론 회사 같은 경우는 10조 원 가까운 시장을 잃게 되고요. 앞으로는 중국의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CCTV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동 자동차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외에 중국이 또 받고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히토류 이 다음의 카드가 혹시나 중국 쪽에 나올 만한 게 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미국을 방문해서 400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중국인 300만 명에 대한 이 단체 여행객 규제 쪽에 나설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은 중국 소비자들한테 2,200억 달러 상당의 내구재, 일상 소비재, 생활 필수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롯데에 대한 그 사드 공격 때처럼 중국도 미확인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애국주의 운동을 좀 펼치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아이폰을 화이폰으로 바꿨을 경우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쓰고 있고요. P&G나 아메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사지 말라는 운동, 그리고 KFC, TGI,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에 가지 말라는 애국주의 게시물이 SNS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사드발 한한령과 같은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틈새를 한국 기업들이 잘 파고만 든다면 충분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위안화 환율이 지금 11거래일째 절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하락 이거 계속 시킬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6% 정도로 더 절하시켜야지만 관세 충격에서 기업들이 자유롭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한문이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위엔화까지 절하된다면 단기적으로 위엔화는 1달러에 7에서 7.2위엔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그야말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위엔화의 국제화와 관련된 독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대1로 사업 그리고 AIB의 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 1985년 일본에 대한 그 프라자 합의 때처럼 위엔화를 20에서 40% 정도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하루의 변동폭도 큽니다. 뭐 남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여서 이 중국 증시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라든지 관세 폭탄에 대한 보도는 일체 규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화웨이라든지 DJI에 대한 그 제재 표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그 중국 증시가 이로 인해서 폭락한 것을 일반 중국인들은 왜 폭락했는지를 그 다음날 루머를 통해서 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도 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루머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불안한 급등락 현상은 계속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IT를 비롯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은 6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물에 대한 투자 시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미국 쪽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